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차 지필 고사 끝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1차 지필도 끝났고 1학기가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1학기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소월의 접동세를 풀 텐데요. 모두 수능 특강 문학 81쪽을 펴도록 합시다. 우리 접동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접동세의 설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접동서 설화를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죽고 의붓어미, 계모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이 새엄마 누이를 굉장히 많이 구박했어요. 그래서 누이가 결국 어미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어서 접동새로 한세되고 의붓어미도 가족들을 괴롭힌 죄를 받고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로 한생해요. 그래서 이 접동새가 까마귀를 피해서 낮에는 못 가고 밤에만 살아있는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동생들을 만나러 온다는 그런 평안도 지역이 설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안도가 여기 우리나라에서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서북 지역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도 사투리가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설화를 알고 이 시를 읽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접동새가 오늘날 치면 두견새죠. 두견새. 자, 아오레비 접동. 여기 아오레비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아홉 오라비. 그래서 아홉 명의 오빠와 동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아우 오레비. 아우와 오빠라는, 아우가 동생이라는 뜻이죠. 오레비가 오빠라는 뜻이죠. 아우 오레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설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빠와 동생들이 이렇게 9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두간 강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삼문보 7호조 율격이라고 해서 우리 민요종 율격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 세 번 끊어 읽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글자 수가 7호죠. 세 글자, 네 글자에서 7글자, 그 다음에 5글자. 세 글자, 네 글자에서 7글자, 그 다음에 5글자. 그래서 이게 민요종 율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두 글자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아리랑, 아라리오. 그래서 아리랑 여기 6글자, 요거 4글자. 뭐 한두 글자 정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요종 율격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뭐다? 사문보의 7호종 율격이다. 사문보의 7호종. 이것도 사문보의 7호종 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요종 율격이다. 그래서 7호전은 글자 수고 음보는 우리 호흡의 단위, 다른 말로 끊어 읽기의 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호흡, 끊어 읽기.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웁니다는 슬픔과 한의 정서가 드러나 있네요. 그래서 언니가 의붓어미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죽었죠. 그래서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까마귀를 피해서 밤에 돼야만 볼 수 있어요. 한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 진두강 강가에, 가람이 강이죠. 강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었습니다. 접동서의 설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감정 표출하고 있죠. 오 감탄사, 이렇게 영탄적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영탄적은 뭐 감탄사를 사용해서 약간 감탄하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슬픔의 감탄사가 나오는 거죠. 불서러워, 몹시 서러워 시세음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어터났네요. 나누의 한생이 아니라 누나의 한생이죠. 누나의 한생이죠. 정신은 죽지 않았다. 다시 접동새로 한생했다는 거죠. 아홉이나 남아있던 오레비아 동생을 죽어서도 참아 못 잊어 누이가 접동새가 된 이유죠. 동생들에 대한 걱정, 안타까움. 야삼경,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픕니다. 까마귀가 된 계모를 피해서 오는 거죠. 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수천리를 보도록 하죠. 수천리는 이렇게 누이 동생이 죽었어요. 누이 동생이 죽어서 그 묘지 앞에 가서, 누이 동생이 죽은 묘지 앞에 가서 추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그런 시죠.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산비탈에 들국화가 굉장히 환하게 밝게 있다는 거죠. 누이 동생이 없는 것과는 좀 대비되는 거죠. 산비탈에는 들국화가 굉장히 환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누이 동생은 지금 없다는 거죠. 누이 동생의 여동생이죠. 무덤 옆에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주었다. 상실감각 공허함이죠. 가지가 여윈 가지, 굉장히 마른 가지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내어주었다.
약간 흔들리고 있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지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거죠. 갈 길을 못 찾은 영혼, 우리 죽은 누이 동생 같아서 절로 눈이 감긴다는 거죠. 묻은 옆에 작은 시내, 흐르는 물이 은실을 긋고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니까 마치 은색 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 부분은 이승, 이쪽 부분은 저승 이렇게 나눠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 뒤에 서거기는 떡갈나무는 수풀잎에 차디찬 비석, 차디찬 촉각적 심상을 써서 슬픔을 나타내고 있고, 비석은 이제 무덤 앞에 있는 요 비석을 말하는 거죠. 뭐 누구누구 묻혀있다 이렇게 써있죠. 무덤 앞에. 하나 노을에 젖어 있다. 노을에 젖어 있다. 아, 시간적 배경 이제 밤이 되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묘지 풍경이다.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묘지의 풍경을 굉장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 누이 동생을 연상시키는 거죠. 아울러 어느 무형, 형태 없는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리는 누이 동생이 죽었다는 거죠.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죽은 누이의 죽음을 느끼게 하는 청각적 이미지죠. 물소리와 바람 소리. 동생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항온이 이제 새벽에 오려는 거죠. 시간적 배경이죠. 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 무엇을 속삭였는지, 비석 앞에서 이제 누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묘지 풍경 다음에 이제 비석 앞에서 누이 모습을 그리는 부분이고요. 한 줌 흙 해치고 나즉 이 부르면 한박건처럼 눈 뜰 것만 같아. 누이가 한박꽃처럼 다시 눈을 뜰 것만 같다는 거죠. 아직 누이를 잊지 못했죠. 누이의 죽음은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서러운 생각에 옷소매에 스몄다. 옷소매에 스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눈물을 옷소매로 닦아서 눈물이 옷소매에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이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접동사의 제재계가 설명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고, 서정시, 하자의 정서를 표현한 그런 시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전통적, 그렇죠. 전통적이죠. 어떻게? 왜 전통적이다? 민요적 율격을 썼기 때문이죠. 민요적 율격. 그 다음에 애상적, 가슴 아픈 이야기죠. 누이 아픈 삶이죠. 누이 삶이 가슴 아프고, 여기 민요적, 향토적 나와 있네요. 여기 서북지방, 평안도 사투리가 쓰였다. 그 다음에 뭐 이거 각자 읽어보면 되고요. 사문보 7호조의 민요적 율격을 쓰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성어는 여기 1년에 접돔 있죠? 1년, 1년에 1행, 접돔 이 부분이 의성어죠. 우리 새소리를 흉내낸 거죠. 의성어는 어떤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거죠. 뭐 예를 들면 개굴, 음매 이런 거 있죠. 접동세의 이런 배경설화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와 시적하자의 대상 보면, 시적하자는 누나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시적 대상은 누나겠죠. 시적 대상은 동생들을 떠나지 못하는 누나가 되겠죠. 그래서 시상 전개는 뭐 사문보라는 거 각자 알면 될 것 같네요. 자유시고 정서를 표현한 거고, 이거는 행렬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한 편에 긁었죠. 한 편에 그런 뭐 소설이라기보다는 수필가 쪽에서 산문시다. 행가연이 나눠져 있지 않다. 애상적이다. 추모한다. 어떤 사람을 그리는 거죠.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애상,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 죽은 누이를 그래서 흰 나비처럼이라 그래가지고 직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흰 나비처럼 해서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계속 보도록 하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전개했다. 촉각적이랑 청각적. 촉각적은 뭐 차디찬 비석 앞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청각적은 누이를 찾는 것은 뭐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나즈키 부분이 있었죠. 나즈키 이렇게 줄을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읽는 거죠. 나즈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생각할 시간도 주고, 그 다음에 차단한 있죠. 차디찬.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의한 슬픔 뭐 이런 거를 좀 약간 심화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읽음으로써 심화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한 거죠. 자, 이거는 뭐 글의 내용이 되겠는데, 수철리는 이렇게 누이 동생, 여동생의 묘지를 찾아가서 추모하는 시라는 거,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김강규 씨의 특징은 이렇게 풍경화를 그리듯이 작품을 표현한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하게 사야 된다. 이런 것들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공간적 배경은 제목이 수천리, 마을 이름이죠. 오늘날에는 뭐 서울 금호동에 있는 거고요. 누이 동생이 무덤이 있대요. 지금은 다 무덤 없어지고 아파트 지었겠죠. 금호동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누이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은 이렇게 뭐 여인 가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체온이 꺼져버린 비인 묘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접동새와 수천리의 공통점은 둘 다 뭡니까? 누이 동생의 죽음이었다면, 차이점은 개별화된 사연이라면은 그 다음에 친족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자의 친족이라면, 여기서는 하자의 친족은 아니죠. 하자는 지금 누이 동생, 가족을 못 잊어서 죽어서도 맴도는 누이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라는 거죠. 누이 동생과 누이와 가족은 아니라는 거죠. 자, 뭐 이런 거 있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설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거죠. 설화는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요. 그래서 개별화된 개인의 이런 사연이라고, 개인의 그런 구체적인 사연이라고, 개인의 사연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진짜 자기 누이가 죽고 쓴 글이니까요. 개별화된 사연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박모골의 층층계 보도록 하죠. 다들 수능 특강 95쪽을 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글은 이 시인이 시를 쓰면서, 해방 이후에 이렇게 시를 쓰면서, 아무래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시를 쓰는 게 수입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가족을,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좀 띄엄띄엄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 문학을 좀 주의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산가호, 해방 이후에 일본이 버리고 간 집이죠. 그래서 자기 집이 없고 일본이 버리고 간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죠. 구석 짤막한 층층계, 계단이겠죠. 그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쓴다. 작가라는 게 드러나고 시간적 배경도 드러나는 밤이네요. 써더써로 가랑잎처럼 얇은 잎, 가랑잎이 굉장히 얇은 잎이죠. 가랑비는 얇은 빛이죠. 쌓이는 공허감, 허망한 거죠. 내가 글을 열심히 써도 돈을 못 보니까 좀 슬프다는 거죠. 이것은 내일이면 지폐가 된다. 원고료 받는다는 거죠. 글 쓰고 받는 돈이죠. 어느 것은 공납금, 각종 세금, 어느 것은 서량대. 서량대는 밑에 뜻 나와 있죠. 뭐 자기가 여러 가지 뭐 쌀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땔감도 사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가벼운 나의 용돈, 돈의 사용처 나오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을 통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뭐한 것, 뭐뭐는 뭐뭐가, 뭐뭐것은 뭐뭐것의 뭐뭐것은 뭐뭐의 이렇게 명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뭐것은 나의 이렇게 마지막에는 명사로 끝맺음하는 거죠. 명사로 끝맺음하면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밤 1시 혹은 2시 용변,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아래층은 단칸방, 방이 1개짜리라는 거죠.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은 잠이 깊다. 서글픈 것은 자식을 보면서 굉장히 슬픔을 느끼는 하자의 심장이죠. 왜? 내가 가장인데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저 무신한 평안함, 나는 굉장히 괴롭고 돈 몰아서 슬픈데 자식들은 편안히 자고 있다는 거죠. 감정 표출이죠. 이렇게 감탄사를 씀으로써 감정을 표출하고 있고요. 영탄적 기법을 쓰고 있네요. 영탄이 약간 감탄하는 거죠.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이 지쳐내려온다. 고개사는 하자를 비유한 거죠.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내려온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이 고개사들이, 서커스 하시는 분들이 사다리 타고 이렇게 사다리를 밟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묘기를 부리겠죠. 원고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원고지에서 글을 쓴다고 이렇게 펜을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이 이 사다리 타는 고개사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나는 내가 고개사가 아슬아슬하듯이 이렇게 사다리를 밟고 이렇게 묘기를 부리듯이 나도 원고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이어간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생활을 막다른 골목 끝에 궁핍으로 인한 중압감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새까만 유리창에 수척한 얼굴을 만난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나에 대한 자괴감이죠. 아버지라는 것이다. 참 내가 돈도 못 버는데 아버지라는 게 참 슬프다. 어이가 없다는 거죠. 나의 어린 것들은 외놈이 남기고 온 다다미 방에서, 다다미 방은 일본식 방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약간 요렇게 돼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요 밑에 시원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돗자리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좀 돗자리식으로 이렇게 돗자리가 여러 개 이어진 그런 방이에요. 일본식 방이에요. 어쨌든 뭐 일본식 방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자, 날무처럼 생무 있죠? 생무 날무처럼 깍두기 할 때 쓰는 무 있죠? 포름 쪽쪽. 약간 무가 아랫부분 약간 파란색이죠. 파란색. 무가 아랫부분 약간 파란색이죠. 그래서 무처럼 푸르청청 푸르댕댕 약간 푸르게 얼어 있구나. 아마 밤이어서 밤인데도 따뜻하게 보일러를 못 틀어서 따뜻하게 못해서 약간 추워가지고 좀 얼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것도 역시 가난함을 드러내고 있네요. 자, 이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고 하자의 정서를 표현한 정신적이죠. 성찰, 돈 못 버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죠. 가슴 아프냐고 연민, 약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돈 못 번 하자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거죠. 주제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유사한 문장 구조에 반복했었죠. 그래서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밤이었죠. 그 다음에 공간적, 집이었죠. 적산가옥이었죠. 그 다음에 유리창에 비친 하자의 모습을 통해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수척한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돈 못 버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돈을 못 버는 하자가 자식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쓴 글이다. 뭐 이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 유사성 보면 이거 서커스 고개사와 자신을 비유한 글이죠. 이거 그래서 서커스의 고개사 자신을 비유했다. 그래서 왜 네모칸이 연속되는 계단은 원고지 형태로 유사해서 자신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생계를 이어간 자신의 모습에 초라함과 서글픔을 느낀다는 거, 이런 거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시 동그라미 봅시다. 나시는 이 하자가 어머니의 삶을 예찬하는 글이죠. 예찬은 뭔가 좀 떠받든다, 굉장히 존중한다, 찬양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어머니는 말을 동그랗게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이응 받침을 넣어서 말하는 거죠. 엄마가 사투리를 쓰는지 이응 받침을 넣어서 말한다는 거죠. 오느냐 가느냐는 말이 엄마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 왔느냐 왔나 갔냐가 온가 간가 된다는 거예요. 이응 받침을 쓴다는 거죠. 자느냐 사느냐는 말은 장가 상가 이렇게 이응 받침 붙여서 장가 상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뭇잎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 푸르다가 아니고 딩딩 이응을 써주는 거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하는가 그냥 된가 했기에 다 됐나? 다 되었나? 다 되었나겠죠? 다 되었나? 된가 하기에 이응 쓰는 거죠.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간가? 이렇게 어머님이 이응을 쓰는 사투리를 많이 쓰네요. 애기 낳는다는 말은 아이 난가? 낳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의 말버릇을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고하는 거죠. 뭐뭐라는 말은 그 다음에 뭐뭐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꾸를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하는 말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죠. 강가, 난가, 단가, 랑가, 망가 수시로 사용된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이응이 다른 것들, 이응 받침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듯이 어머님도 항상 남들을 존중하며 살았다는 게 나옵니다.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어머니의 삶의 태도, 타인을 존중하는 거죠. 일생을 흙 속에서 계속 이렇게 도시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농사 짓거나 이렇게 살았나 봐요. 시골에서 살았나 봐요. 글이 잘 안 지워지는데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봅시다. 이대로. 미안해요. 자, 무장 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 된 몸으로 어머님이 점점 허리가 휘어져서 약간 C자처럼 된 거죠.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주신다. 어머니의 삶의 태도 굉장히 나눔을 중시하는 거죠. 이 앞에서는 어머님의 삶의 태도가 어땠나요? 어머니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타인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했다. 타인 존중이었죠. 타인 존중이었죠.
머리가 발에 다 둥그러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는 허리가 굽은 어머니 모습이고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굉장히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뭐 돈도 벌고 자식들에게 일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 선행들이겠죠.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베푸는 선행, 착한 행동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진다는 거죠. 부모님은 뭐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니까요.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항상 자식들의 삶을 떠받쳐 준다는 거죠. 좀 글자 때문에 안 보이죠? 살짝 치워줄게요. 오순도순 살아라 당부를 한다. 오순도순 살아라 당부를 한다. 어머니의 삶의 태도죠.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라 할 때 둥글게 살아라 이런 말 하죠. 우리 인생을 둥글게 살아라. 그래서 어머님은 항상 사이좋게 지내라. 항상 타인과 트러블 일으키지 말고 오순도순 잘 지내라.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죠. 동그라미는 자유시,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자의 정서를 표현한 거고요. 어떤 정서요? 어머니 삶에 대한 예찬, 어머니의 삶,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삶을 예찬하고 있는 거고 교훈적이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뭐 주제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아까 설명했고요. 어머니 말투를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열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허리가 굽어져서 약간 동그래졌고요. 그 다음에 이응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의 사투리, 이응 쓰는 사투리죠. 그래서 이분 작품에서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형태적 유사서. 그래서 오순도순 살아라는 건 둥글게 살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머님의 모습이죠. 약간 허리가 휘어져서 C자처럼 돼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머니의 말투. 전부다 뭡니까? 동그랗고 둥근 거죠. 그래서 뭐 어머니의 삶의 태도랑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시는 거, 뭐 이런 것들,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 떠받들며 사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 밑에 거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학기가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1차 지필고사가 끝났으니까요. 사실상 7월에 기말고사 치니까 우리 5월달엔 행사도 많고 하니까요. 6월달만 잘 견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모두 수능 특강 62쪽을 펴도록 합시다. 수능 특강 62쪽을 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복선 하음가를 할 텐데요. 복선 하음가는 복복자의 착할선자죠. 뭐 착한 일을 하면 복이 내린다 이런 뜻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머니가 딸에게 액자식 구성인데 외하 밖의 이야기에서는 어머니가 딸에게 전달하는 게 나와요. 뭐 여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 나오는데 아내 이야기, 내하에서는 개똥어미 이야기가 나와요. 개똥어미가 좀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똥어미를 비판하면서 저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글의 갈래는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는 우리 산문, 우리 소설이나 수필처럼 긴 글과 운문, 시처럼 이렇게 리듬감이 있는 글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냥 긴 글 같아요. 이거 쓸 때는 행과 연이 띄어져 있지 않거든요. 쭉 붙여 쓴 글이에요. 지금은 행이 띄어져 있지만. 그래서 얼핏 보면 산문 같은데 왜 운문이 있냐면 이 안에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리듬감. 자, 어떤 리듬감이냐면은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4글자, 3, 4 혹은 4, 4죠. 그 다음에 끊어 읽기가 한행의 사음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 4조, 4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3, 4조. 그 다음에 4번 끊어 읽는 거죠. 그 다음에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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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4글자, 4글자, 4, 4조, 4, 4조, 4, 4조, 4, 4조, 4, 4조죠. 네, 이런 식으로 3, 4조는 4, 4조, 사음보가 반복됨으로써 이렇게 리듬감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3, 4조, 4, 4조는 글자 수. 사음보, 음보는 호흡, 끊어 읽기 단위겠죠. 호흡, 끊어 읽기 단위.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가사 중에서도 모두 규방이 안방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거처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규방 가사. 작가가 뭐 여성이면서 여인의 삶에 대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규방 가사. 안방 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알고 여러분들 이 글을 공부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 살펴보도록 하죠.
어려운 단어가 많은데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경우는 좀 여유 있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들 형제 진사급제. 진사는 벼슬 이름이죠. 그래서 아들 형제가 형제니까 뭐 2명 이상이겠죠. 높은 벼슬 했고 우리 가문도 굉장히 혁혁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정서,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다 과거에 급제하고 우리 가문도 굉장히 빛이 나고 있어. 딸을 길러 출가, 시집 보낸다는 거죠. 시집 보내니 혼수 범절, 치행도 역시 혼수죠. 그래서 혼수, 결혼할 때 가져가는 뭐 세탁기, 냉장고, 오늘날로 치면 그런 물건들이죠. 다시 일러 어떠하랴? 의문형을 통해 혼수를 잘 차렸으면 강조하는 거죠. 우리 딸 시집 가는데 내가 혼수 엄청 잘해줬어. 왜? 우리 집안이 굉장히 좋으니까.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의복, 너희 생전에 넉넉하다. 너 살아있는 동안은 추나 추동, 사철, 옷 입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바느질과 침선체며, 바느질이랑 비단, 옷감 만드는 세트죠. 대마 구정, 말을, 이제 결혼할 딸을 말에 태워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부는 춘득이요. 춘득은 사람 이름이죠. 그 다음에 정갈, 뭐 이렇게 소식 같은 거 전하는 약간 종이 하녀쯤 되겠죠. 영매로다. 그래서 마부 춘득이랑 하녀 영매도 데려간다는 거죠. 남녀노비 갖추었으니 전답, 논밭이죠. 논밭인들 아니 주랴. 논밭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집가는 딸에게 혼수를 굉장히 잘 차려서 보내고 있네요. 대한불갈, 뭐 가뭄에도 이렇게 마르지 않는 굉장히 비옥한 좋은 전답, 땅을 300석, 뭐 쌀을 300석, 300가마니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을 줬다는 거죠. 동도지, 동쪽 땅은 5천냥 받고 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도지가 빌려주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땅은 5천냥을 빚고 빌려줬으니까 그 필요함이 넉넉하다. 나의 신행, 내가 결혼할 때가 생각난다. 그래서 딸을 혼수를 굉장히 잘 차려서 보내니까 내가 결혼할 때가 생각난다는 거죠. 여기 처음 어머니가 결혼 앞둔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죠. 이제 하제가 전환돼서요. 내하, 액자식 구성에서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 개똥어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내하가 나옵니다. 이제 하제가 전환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당연히 뭐였겠어요? 외하였겠죠. 자, 액자식 구성에서 이제 내하로 진행됩니다. 저 건너 개똥어미 시집살이 하던 말이 이제 하제가 전환됐죠. 개똥어미 이야기 나옵니다. 너도 들어 알거니 대강 일러 경계하마. 아, 너 대충 내가 말할 테니까 경계 조심해라. 개똥어미처럼 살지 마라. 이러는 거죠. 제일 처음 시집 올 때 가산, 재산이 만금, 금이 10,000개나 있다. 약간 가장에서 표현한 건데요. 돈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마당에 노적이요, 곡식을 수북히 쌓아놓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른 강에, 너른 창고에 금은을 막 쌓아놨다는 거죠. 돈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신행해요. 이렇게 결혼해서 오는 날에 가마문을 나서면서 가마 타고 와서 문을 밀면서 눈을 들어 사방 살펴 기침을 크게 하니 예의 범전이나 주변을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 범절이 엄격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좀 적용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사실상 있을 수 있어요. 다담상 그러니까 뭐 과자랑 차 같은 거 차려놓은 다가상이죠. 많은 음식, 생률 먹기, 생밤을 먹는 게 굉장히 기이하다는 거죠. 그다음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뭐 배고파도 좀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못 참고 그냥 먹는다는 거죠. 자중부녀, 주위에 있는 여자들을 어이야라 떡 조각을 집어들고 이도 주고 저도 주고 세대갱식 전혀 없다. 갑자기 막 떡을 주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1-3번을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3번의 정답이죠. 3번이 뭐 혼자 음식 먹는다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눠준 행동조차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입군형에 침이 흘러 연지분도 간데없고, 연지분이 하장이죠. 그래서 입에 침이 흘러서 하장이 다 지워진 거죠. 단정하지 못하고요. 아까울싸 대단치마, 비단치마, 얼룩덜룩 흉악하다. 비단이 굉장히 비싼데 얼룩이 져가지고 굉장히 흉악하다는 거죠. 신보행동 그러하니 니 아니 외면하리. 의문형을 통해 외면받는 그 개똥어미의 사항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3일 지낸 후에, 결혼한 지 3일이 지났는데 모습이 참 이상하다는 거죠. 백주에 대낮에 낮잠 자기, 혼자 앉아 막 중얼거리고, 둘이 앉아 남을 흉보고, 문틈으로 손님 보고, 담에 올라 시비가 뭐 대문인데 다른 집을 구경한다는 거죠. 어른 말씀 토달기, 어른 말에 막 말대꾸 한다는 거죠.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고요.
금강산 어찌 알고 구경하니 둘째로다.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금강산 구경한 이가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오늘날에 노는 것 좋아하는 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조선시대는 여자가 노는 것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기역 니은 모르거늘 지식이나 교양이 없는 거죠. 어찌 책을 들고 왔노. 앉음 용렬 막 졸렬하고 앉은 모습이 예쁘지 못하는 거죠. 걸음걸이도 만측하죠. 흉하다는 거죠. 발음 박질 달리기 할 때는 너턴 웃음 무슨 일인고 막 웃으면서 막 뛴다는 거죠. 치마 꼴이 헤어지고 옷이 다 헤어졌다는 거죠. 비녀 머리핀 같은 거죠. 머리 고정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빠져 개가 문다. 허리띠 어디다 두고 붉은 허리 드러냈노. 이거 옷 매무새가 단정치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른 걸적 하올 적에 쪽박 한 박 드던지며 막 갑자기 어른들 걱정에 막 갑자기 막 화를 막 마음이 아프면은 막 화를 내는데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거죠. 쪽박은 여러분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이거 머리에 딱 쳐가지고 깨고 이런 거 있죠. 이거 물 같은 거 뜨는 바가지 같은 건데 이거 박 있죠? 조롱박 같은 거. 그다음에 성내어 솥대 닦기. 이게 솥 있죠? 냄비, 큰 냄비. 우리 솥뚜껑 삼겹살집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 솥에 이렇게 음식을 넣어서 불을 지펴서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독살, 막 심술 부려서 그릇을 깬다는 거죠. 행동이 굉장히 거칠고 사납다는 거죠. 설거지도 막 성질 내면서 하고 그다음에 막 그릇도 깨먹는다는 거죠. 심술 부려서. 등잔 뒤에 넘복이며 가만가만 말뜻 세워. 자, 막 다른 사람들 말을 하지도 않은 말을 막 꾸며내서 가족 간의 이간질, 서로 막 흉을 보게 한다는 거죠. 1-4번 관련 있는 거.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도둑질하기가 예사로다. 도둑질하는 게 흔하라는 거죠. 이거 1-1번 관련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행실을 보아서 악한 사람 부동하여 착한 사람 흉보기와 그 다음에 제 처신, 이거는 밑에 의미 나와 있으니까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제 처신 그러하니 남편이들 기할 소냐. 남편이들 기하게 여기겠느냐. 남편이 아내를 싫어한다는 거죠. 금슬 조차고 살풀이며 무병하라. 아프지 말라고 푸닥거리. 살풀이 푸닥거리 다 뭐예요? 우리 구슬한다는 거죠. 굿. 무당 모시고 구슬한다는 거죠. 의복 옷도 주고 금전 돈도 주어 아들 낳고 아들도 낳게 해주고 부귀 잘 살게 해주세요. 정성껏 비로고서 산에 올라 산에서 제사 지내고 절에 가서 공양 뭐 쌀 같은 거 갖다 바친다는 거죠. 제 인심 그러한들 귀신들 도울 소냐. 미신 때문에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환이 연접하니 나쁜 일이 잇따르니 사망인들 어수스려. 개똥어미가 시집온 뒤로 집안에 흉측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개똥어미 시집살이 중간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안 지워지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하도록 합시다. 이제 외하. 자, 다시 이제 외하로 넘어와서 딸에게 엄마가 개똥어미 이야기는 끝나고 딸에게 엄마가 얘기해 줍니다. 따라 아기 따라 독손하음 선행을 베풀고 복을 받는 법을 이를 보니 개똥어미 시집살이 보니 분명하다. 저 건너 개똥어미 너도 전에 안 보았나? 허다세간 포진 물건을 굉장히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모양이 되었구나. 따라 고명딸은 아들 많은 집에 있는 딸이죠. 오빠가 한 3-4명 있었나 봐요. 개똥어미 경계하고 너희 어미 본받아서 방금 이른 말 부디 깊이 새겨 명심하라. 울지 말고 부디 잘 가거라. 시집간 딸을 위로해 주는 거죠. 뭐 이렇게 쭉 읽어보고 밑에 의미 나와 있으니까요. 본교 후에는 뭐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 들으면 내년 3월에 하전놀이 할 때 뭐 단오나 이때쯤에 우리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내년 봄에 만나자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뭐말 쏘냐 그 다음에 여기도 뭐뭐 쏘냐 이렇게 유사한 문장을 반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반복해서 리듬감 형성하고 있다. 이것도 알면 좋을 것 같네요. 설명했듯이 규방가사, 가사긴 가사인데 뭐다? 뭐 여인이 쓰거나 아니면 뭐 여인을 소재로 한 그런 가사라는 거죠. 그다음에 교훈적이고 해학보다는 풍자적이겠죠. 뭘 풍자하고 있다?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개똥어미의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비판이 되지. 그래서 비판의 웃음은 풍자였죠. 해학은 약간 친근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성이 지켜야 할 덕목과 경계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물음의 형식, 뭐 유산 통사 구성, 뭐뭐 할 쏘냐, 이것도 물음 형식이죠. 청자는 자기 딸이었죠. 딸이었고요. 자, 그래서 개똥어미를 풍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뭐 3번 문제 풀 때 아마 관련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일동 장유가를 하도록 합시다. 일동,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거죠. 일본이죠, 일본. 그 다음에 장유, 장이 막 씩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 유랑한다. 우리 유랑단 할 때 유자죠. 그래서 뭐 떠돌아다닌다, 다닌다 이런 뜻이 다닌다. 그래서 일본을 다니어서 가는 노래죠. 쓴 노래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통신사가 뭔지는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조선에서 우리 조선의 문물을 전하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당했던 외교사절단이죠, 외교사절단. 그래서 외교사절단으로 이렇게 일본에 갔다가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쓴 가사입니다. 우리 가사가 뭔지는 말했죠.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태로 3, 4조 사음보의 글이었다. 그래서 글자 수가 3글자 혹은 4글자, 그 다음에 4번 끊어읽는다 이런 거였죠. 기행은 여행이죠. 그래서 여행 갔다 온 거를 쓴 기행가사, 또 양반가사겠죠. 외교사절단이니까 당연히 양반이었겠죠. 그래서 양반이 쓴 글이다. 그래서 양반가사라고도 불립니다. 이것만 알고 여러분들 이 본문 공부하면은 뭐 별로 어려운 건 없겠네요. 큰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이 6척의 배가 함께 떠난다. 아, 외교사절단이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아주 큰 배 6척이 함께 움직이니까요. 삼현, 현이 줄이 있는 악기죠. 뭐 검은고, 가연고 같은 거죠. 그래서 검은고, 가연고 같은 악기가 군악소리, 군악대 소리, 해산, 바다와 산을 진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송식 분위기를 청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굉장히 음악이 웅장하게 들리는 거죠. 물속의 물고기와 용들이 놀란다. 해국, 부산항을 얼른 나서 오륙도는 부산에 있는 섬인데 왜 오륙도냐면은 날씨가 흐리면 5개가 보이고 날씨가 맑으면 6개가 보이기 때문에요. 실제 섬은 당연히 몇 개겠어요? 6개겠죠. 뒤지우고 고국 조선을 돌아보니 야경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배고 연해 각진포에 항구 이름이에요.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만하다. 1-3분 푸는 거고요. 하자와 육지의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큰 마을인데 내가 배 타고 멀리 와 있으니까 불빛 한두 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산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에 있는 방에 누워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신랑한데 대풍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높은 산과 같은 성남 물결 천재자욱하니 크나큰 망국주 아주 큰 배가 나뭇잎 불리듯 하늘로 올라갔다 지암 땅에 내려지니 12발 쌍돛대는 이렇게 배에 있는 돛 있죠, 돛? 이렇게 돛을 다는 기둥이죠. 배에 있는 돛을 다는 기둥이죠. 이 돛대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약간 굽어 있고 바람이 휘어졌다는 거죠. 약간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돛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반달처럼 막 돛이 막 바람에 엄청 부풀려지는 거예요. 반달처럼 배가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폭풍으로 인해 변화된 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가장법, 직유법, 뭐뭐처럼 쓰여서 직유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반달처럼 아무리 그래도 반달처럼 되진 않겠죠. 그 다음에 나뭇잎 배가 아무리 큰데 나뭇잎처럼 한다는 건 좀 가장적인 거죠. 자, 굵은 우레와 작은 벼락은 등 아래서 내 등이죠. 내 등, 몸에 있는 등이죠. 아래서 진동하고 누워 있으니까 막 등에서 엄청 흔들린다는 거죠. 성난고래, 그 다음에 움직이는 용은 물속에서 희롱한다. 이거 파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성난고래와 움직이는 용이라고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소구 요강은 약간 소변 보는 이동식 화장실, 작은 화장실 같은 거죠. 예, 요강이라고 작은 그릇처럼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옛날 사람들은 소변을 봤다고 해요. 요강에 타구, 침 뱉는 그릇은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 좌우 배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널빤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널빤지는 막 부딪혀서 막 끽끽 소리 내는 게 이렇게 우는 모습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항해 도중 태풍을 만났습니다. 상하 이윽고 해 독권을 장간을 하여 보세. 아, 굉장히 경치가 좋다는 거죠. 우리 막 좋은 경치 보면 장간이다 그러죠. 아, 좋은 볼거리다 이런 뜻이죠.
일어나 대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와 굉장하다는 거죠. 태풍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되니까 굉장히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안 지워지는데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합시다. 자,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서리법을 통한 강조죠. 굉장히 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라는 거죠. 구말리 굉장히 넓은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이제 바다 한가운데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다만 보이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일출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네산, 산 이름이죠. 눈썹 같다. 굉장히 지금 멀리 나와 있어서 산이 눈썹 같다고 표현한 거죠. 거리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멀리 있어서 산이 눈썹 같다는 거죠. 1-2번 관련 있고요. 동남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끝이 없다. 가히 없다. 끝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 위아래 푸른빛이 하늘밖에 닿아 있다. 이 수평선인 거죠. 수평선. 그래서 하늘의 푸른색과 땅의 푸른색, 바다의 푸른색, 위아래 푸른빛이 이제 닿은 수평선이 된다는 거죠.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겠다. 5배는 잘 안 보인다는 거네요. 사면을 돌아보니 이 작은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다른 배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다른 배를 부채만한 돛으로 표현했네요.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하여 멀미를 한다는 거지. 똥물 다투라고 혼절하여 죽게 생겼네. 다행할사, 종사사, 통신사 대장은 태연히 앉았구나. 그래서 태풍을 겪은 후의 사항을 이 부분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배에 있는 방에 도로 들어와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가 가깝다고 뱃사공에 이르거늘 다시 일어나 보니 심리는 남았구나. 한 4km 정도 남았네요. 외석 10여 척이 외나라 일본 배 10여 척이 예선차로 끄는 배로 모두 왔네. 일본에 이제 거의 도착한 부분이죠. 28일 발행할 때 수백 필의 금안준마. 황금 안장이 뭐 방석 같은 거죠. 말에 이렇게 얹는 사람이 앉을 때 말 그대로 앉으면 불편하니까 방석 같은 거 말에 얹죠. 준마 굉장히 좋은 말, 아주 좋은 말이란 뜻이에요. 그냥 중하간, 중급관리, 하급관리까지 다 태웠다는 거죠. 아주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조선 통신사들 거의 다 태웠다는 거죠. 참 모습이 장하다, 모습이 참 아름답다, 웅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급진한 대우를 해줬네요. 각방의 사내 종들도 호사 막 굉장히 누린다는 거죠. 굉장히 대접을 누린다는 거죠. 참남하다, 호사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좌우에 쌍견마요. 한 놈은 우산을 받고 좌우에 이렇게 말 끄는 마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놈은 이제 햇빛이 내리쬐니까 그늘하라고 우산을 받쳐들고 두 놈은 부척하고 담배피 기구 한 놈 들고. 그래서 조선 통신사들을 일본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들어서 급진하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 메요. 그래서 이거 유사 문장 구조 통을 반복을 통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죠. 대꾸를 이루고 있죠. 뭐 한 놈은 뭐뭐하고 놈은 뭐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죠. 자, 한 사람이 거느린 수 8씩 들었구나. 나하고 산문사는 가마 타고 먼저 가니 그만 지은 제 큰 말 금색 안장 금색 방성을 하고 빠른 말 그 다음에 깃발 든 말이 앞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본인들의 호사 아주 좋은 대접에 대한 감탄인 거죠. 여여 마을도 왕망 있고 흔한 손 대발이다. 굉장히 넓은 밭이 굉장히 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가 기름져서 땅이 아주 좋다는 거죠. 농사짓기 좋다는 거죠. 여정에 따른 견문이 나와 있고요. 견문은 보고 들은 거죠. 자, 20리 더 가서 이제 실상사 절에 도착해서 3명의 사신은 이제 아침을 먹고 뭐 옷도 갈아입고 하는데 이 절에 들어가서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선, 일본 왕이 사는 곳으로 바로 갔다는 거죠. 오늘 아침은 교토가 되겠죠. 일본의 교토라는 도시가 되겠죠. 바로 가니 인민의 부유하기가 오사카만은 못해도 서에서 동으로 가기 30리라고 하면 옛날에 교토가 아주 큰 규모의 도시였나 봐요. 숙소는 볼룡사란 절에서 5층에 있는데 기둥이 구름에 닿았구나. 굉장히 건물이 높다는 거죠. 기둥이 구름에 닿을 만큼. 그래서 가장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수석, 돌도 굉장히 신기하고 대나무 밭도 굉장히 정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정원을 잘 꾸미죠.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을 굉장히 잘 꾸며놨다는 거죠. 집 앞에. 외황,
일본 왕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 없다. 사치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본 성의 사치스러움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까지. 산의 형태가 웅장하고 물의 흐름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 성이 있으면은 이 교토라는 여기 도시가 있으면은 뒤에는 산이 굉장히 아름답게 받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좋게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옥야천리, 기름지고 넓은 땅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프소. 우리 땅이 아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애달프다는 거죠. 부러움이 나타나죠. 이리 좋은 천부금탕, 천혜의 요새를 외놈들 기물이 돼요. 일본 사람들이 기물이 돼요. 외놈, 일본을 비하하고 있죠. 적대적 감정이라는 거죠. 천부금탕은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천혜의 요새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항제 칭제 칭왕하고 항제를 지칭하고 전자전선하니 자손들에게 전수하니 본인 스스로 막 일본 사람들이 항제라 그러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항제라고 한다는 거죠. 개 돼지 같은 비린유를 모두 소탕하고 개 돼지 같은 비린내 나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여기도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항제는 조선 입장에서는 중국만 할 수 있는데 지들끼리 항제라고 하니까 개 돼지 같은 나쁜 놈들 이러면서 비하하고 있는 거죠. 사천리 60주 주는 오늘날 좀 도나 시쯤 되겠죠. 그래서 땅이 사천리, 천리, 십리가 4km니까 100리면은 40km, 한 400km, 1600km네요. 60주를 조선 땅 만들어서 왕하의 목욕에 감겨 예의국 만들고자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 그래서 목욕시켜서 이렇게 왕하라는 데서 목욕시켜서 예의 범절 바른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일본 놈들 참 예의도 없고 미개한데 내가 이렇게 좀 제대로 가르쳐서 좀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우월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러움이 나타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일본 사람들은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견응을 할 텐데요. 모두 수능 특강 69쪽을 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견응은 허난설원이라는 여인이 남편한테 딴 여자 만나지 말고 자기랑만 만나라. 그러니까 이런 걸 노래한 시인데요. 굉장히 좀 재미있게 표현을 남편에게 지조를 지켜라, 정조를 지켜라는 말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났죠. 빛이 난다는 거죠. 윤이 빛이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1-5번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봉황새 한 쌍이 마주보게 수놓여 있어요. 굉장히 봉황새 한 쌍이 마주보게 꾸며놨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 한 필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죠.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오늘 마침 임에게 정표, 어떤 사랑의 상징이죠. 오늘날 결혼할 때 서로 남녀가 반지를 교환함으로써 사랑의 상징 정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결혼 반지처럼 어떤 사랑의 표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과거 해상 부분이고요. 1-4번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1행에서 4행까지는요. 임의 바지 짓는 거야. 이 비단으로 임의 바지 만드는 건 아깝지 않지만 다른 여인의 치마 가운은 주지 말라. 딴 여자 말라지 만나는 거죠. 부정의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세요가 부정의 표현이죠. 보배스러운 순금으로 반달 모양의 노리개. 노리개는 장신구죠. 여자들 옷의 장신구죠. 장신구인데 남녀 옷에 다는 이런 장신구 있어요. 시집 올 때 시부모님이 사주신 거라서 다홍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이거 다홍 비단 치마 시각적 이미지 1-5번 푼데 도움이 되고요. 여기까지 과거 해상입니다. 1-4번 관련 있고요. 오는 길에 떠나시는 님의 서방님의 정표, 이 반달 모양 노리개를 옷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를 정표로 드리니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새 여인 허리에만은 달아주지 말아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자,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부정의 표현을 통해, 둘이 똑같은 부분이죠. 부정의 표현을 통해서 우려, 남편이 1-3번과 관련 있는 거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날까봐 좀 걱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번 시간, 나시는 여러분들 박물관인데요. 박물은 뭐냐면 여인들이 삶에 쓰는 데 있어서 약간 삶에 필요한 물건, 오늘 날 치면 약간 올리브영에 파는 물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남자가 뭐 물건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줄 테니까 너 나랑 좀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 여자는 헤어지기 싫다 그러는데 이런 거거든요. 좀 읽어보면은 재밌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서방님, 정 떼고 정 이별한데도 날 버리고 못 가리라 임가의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금일, 송군, 떠나는 임이죠. 임가는데 백년서처, 백년서처, 100년 동안 함께할 여인이라는 거죠. 아내라는 거죠. 나도 따라가겠다. 날 달려가요.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의지를 드리는 거죠. 나를 데려가요. 한양 남군님, 한양에 있는 우리 남편 날 데려가요. 이게 잡가라는 장르인데, 잡가는 뭐 여러 가지 민요, 가사, 그 다음에 시조의 형식이 막 섞여 있는, 여러 개의 형식이 섞여 있는 조선 후기에 막 이루어졌던 장르인데요. 특징입니다. 특정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작가의 특징이에요. 나는 죽네. 이것도 반복되고 있죠. 임자하여 나는 죽네. 이미 나를 떠나려고 해서 나는 죽는다는 거죠. 이별의 상황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성하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남성하자의 시작입니다. 너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 다 일러라. 뭐 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나 좀 떠나 보내달라는 거죠. 제일 좋은 땅에 털을 닦아 고대 강실, 굉장히 기둥도 크고 높고 방도 넓은 좋은 집이란 뜻이죠. 고대 강실은 굉장히 좋은 집이란 뜻이죠. 좋고 높은 집에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건축 재료다. 이런 것들은 다 건축 재료다. 좋은 건축 재료를 써서 매우 넓게 집을 지어줄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어를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내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내 소원 다 일러다. 이거 유사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대꾸, 그 다음에 또 건축 재료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대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복, 그 다음에 나열, 열거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나열이랑 열거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박물을, 여기도 마찬가지, 박물. 여성이 쓰는 물건을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는 거죠.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 뭐뭐 주랴 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지분, 화장품 주랴, 거울 주랴, 옷가락지 주랴, 뭐 봉황 비녀 주랴, 그 다음에 머리띠, 구슬로 만든 머리띠 두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성들에게 필요한 박물을 주겠다고, 이별을 거부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박물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별을 거부하는 여인에게 내가 박물을, 좋은 물건, 여성이 쓰는 박물을 줄 테니까, 좋은 박물 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박물을 쭉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연지분, 그 다음에 명경, 옥장, 금봉창, 하간주, 뭐 쪽돌이 이런 것 쭉 열거하고 있는 거죠. 열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박물을 주겠다고. 박물은 아까 말했죠. 여인이 필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형식이 비슷해요. 내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네 소원 다 일러라. 세간칠에 살림살이를 줄까? 뭐 용장, 봉장, 뭐 책상이며, 뭐 용으로 꾸며져 있고 봉황이 새겨진 네모난 책상이며, 그 다음에 자개, 옥으로 꾸며진 수납장이며 이런 것 그냥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좋은 물건이구나, 좋은 살림살이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뭐 3층짜리 수납장 줄까, 서랍 많은 수납장 줄까, 원앙이 새겨진 이불이랑 베개 줄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샛별 같은 쌍요강 발치발치 던져놔 주랴. 그래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요강은 뭐 소변 보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거 던져줄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세간, 뭐 살림살이를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별을 거부하는 여인에게 좋은 살림살이를 주겠다고 말하는 거구나.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죠. 좋은 살림살이 줄 테니까 좀 나랑 헤어져 달라. 계속 반복이죠. 달라고 하느냐? 소원 일러라.
의복, 옷을 줄까?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옷을 주겠다는 거죠. 뭐 비단 저고리, 그 다음에 비단 겉저고리, 남색 치마, 비단 여자 속옷, 그 다음에 이건 다 그냥 물면제 단속국 고양 다니는 좋은 옷감이거든요. 좋은 옷감으로 만든 뭐 버섯 양말, 그 다음에 비단으로 만든 양말, 그 다음에 이거 좋은 옷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좋은 옷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내 소원 다 일러라. 노리개는 옷에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약간 장신구 같은 거죠. 칠해를 하나 주랴. 이별을 거부하는 여신에게 이렇게 노리개 장신구를 주겠다는 거죠. 은으로 뭐 금으로 만든 장신개, 그 다음에 진주로 만든 뭐 미라불수, 미라장도, 칼가 치며 뭐 노리개, 바둑실로 바둑돌 닮은 단추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뭐 예쁜 뭐 아주 좋은 장신구를 주겠다는 거죠. 이제 남성의 말이 끝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남성의 말이었죠. 이제 다시 여성이 말합니다. 나는 실소, 아무것도 실소. 고대 강실, 좋은 집도 싫고, 금의, 좋은 옷, 옥식, 좋은 음식도 나는 실소. 부정 표현이죠. 1-3번과 3-5번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원앙 충충 걷는 말에 충충, 급히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급히 총총 걷는다. 마부당, 말에 얹어 날 데려가요. 그래서 당신 말 타고 갈 때 나랑 같이 뒤에 타고 같이 갑시다. 나는 뭐 줘도 다 싫으니까 나랑 이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견응은 정형시죠, 정형시. 자, 선생님 나눠준 유인물 꺼내보도록 할까요? 형식이 짜여져 있다는 건데 어떻게 형식이 짜여져 있냐면은 한시, 원래는 한자로 쓰여진 시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한글로 풀이한 거죠. 오원율시. 오원율시라는 정형적인 시. 그래서 한자로 한행에 5글자가 있는 거예요. 한자로 한행에 5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율시는 8구로 되어 있다는 건데 구절이 8개의 구절이라는 건데 절구하면 뭐 사구절인데 이런 것까지는 뭐 알 필요 없고 그냥 한행에 5글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정형적이다. 형식이 짜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연정적, 연정은 뭐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기원, 이미 딴 여자 만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 끼는 남편 걱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 뭐 내가 이 비단을 있었을 때, 이 놀이개를 가졌었을 때 뭐 했었다 하면서 해상, 각을 해상하고 있는 부분 나오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자의 의도는 결국 이 놀이개와 비단을 다른 여자한테 주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징표 의미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박물가. 자, 박물가는 잡가라 그랬죠? 잡가는 뭐다? 여러 형식이 섞여 있다.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행하던 건데 여러 형식이 섞여 있다. 굉장히 평민들이고 서민들이 부르던 노래였어요. 이 잡가는. 자, 이별을 거부하는 남녀의 이별 갈등이죠. 그래서 남자는 속물적,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물건으로. 여자는 돈 필요 없다. 순정적이죠. 나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굉장히 이제 조선에도 자본주의가 싹 트면서 이렇게 물건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반영된 거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입장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춘향과 이 부분 비교한 부분이고요. 잡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개들을 추구해서 나열하고 있고 남성의 말을 통해서 물질이 사랑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줄 테니까 좀 헤어지자 이렇게 하는데 여성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인과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다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어사용을 할 텐데요. 다들 수능 특강 문학 73쪽을 펴도록 하죠. 어사용은 민요 장르인데 이렇게 나무를 하면서 옛날에 나무꾼 이렇게 땔감으로 하고 자기 집도 땔감하고 나무를 팔기도 하겠죠. 그래서 나무꾼이 이렇게 나무를 팰 때 이렇게 부르던 노동요입니다. 이렇게 일하면 힘들잖아요. 가만히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하는 친구들 많죠. 그래서 노동요 일할 때 옛날에 노래를 부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부르는 노래
노래입니다. 자, 엄마요, 엄마요, 우리 엄마요. 반복을 통해서 그림을 강조합니다. 엄마가 죽었거든요. 날 낳을 적에 진자리, 축축한 자리, 마른 자리 가려 골라 키워놓고, 그래서 당연히 이 마른 자리에서 키웠겠죠. 내가 침도 흘리고 소변도 보고 해서 축축한 자리에서는 안 재우고 깨끗하고 깔끔한 마른 자리에서 골라 키워놓고, 북망상천, 묘지죠, 묘지. 북망산이 산 이름인데 중국에 있는 산인데 여기 묘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뭐 북만산 갔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다는 거죠. 오늘에도 소식이 없네.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아, 나는 팔자가 안 좋은데 어떤 사람 팔자 좋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산에서 나무하고 사는 게 돈도 많이 못 벌고 굉장히 노동력도 많이 들고 힘들겠죠. 고달픈 삶을 팔자로 여기는 거죠. 운명으로 여기는 체념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고대 강실, 좋은 집, 높은 집에 부귀영화로 지내건만 이내 나는 어째하여 팔공산 짊어지고, 팔공산 산 이름이거든요. 대구에 있는 산 이름이거든요. 팔공산에서 낫자루 산 이렇게 나무 할 때, 나무 자를 때 쓰는 거죠. 낫자루 품 노동력 팔아먹고, 그래서 나무꾼이어서 이게 내가 낫질하고 나무 꺾어서 베고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거죠. 산천, 산과 강, 풀과 나무로 후려잡고 이렇게 낫을 후려잡는다는 거죠. 좀 약간 하자가 나무 끊임을 암시하는 거고, 안 좋게 막 대충 후려잡는다는 게 막 거칠게 잡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거죠. 나 대충 막 세게 잡고 대충 잡고 나무하러 간다는 거죠. 살러를 가노. 예, 그래서 하자가 나무 꾸며 암시하고 약간 자조적 표현이 나오죠. 아유, 나는 팔자가 안 좋아서 그냥 나무나 캐고 나무나 베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천, 산과 강은 청산이여 이내 머리는 백발이다. 그래서 주변에는 이제 푸른 산이 있는데 나의 머리는 백발이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나도 이제 늙어버렸다는 거죠. 불쌍하고 원통하네. 이게 신세 한탄이죠. 신세 한탄. 바늘 같은 내 몸에 항소 같은 병이 드니,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부정적 사항, 이제 병이 들었다는 강조하는 거죠. 부르는 건 울엄마여, 찾는 건 냉수르다. 위안을 얻는 대상이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 뭐뭐 하는 건 뭐뭐요, 뭐뭐 하는 거는 뭐뭐로구나.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 한탄이, 힘든 삶에 대한 신세 한탄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시는 배틀노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배틀이라는 이렇게 옷을 짜는 엄청 큰 기계가 있었어요. 옷을 짜는 기계. 박물관 같은 데서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여자가 여기 의자에 앉아서 이 기계에서 배를 짜면 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짜면 실이 나오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TV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짜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낸 그런 시예요. 자, 봅시다. 김, 잡초 뽑으러 갈 적에는 이제 갈뽕 따가지고, 갈뽕은 뭐 가는 뽕나무죠. 가는 길에 뽕나무죠. 가는 길 뽕나무, 뽕잎 따가지고, 김 메고 올 적에는 오는 길 뽕나무죠. 오는 길 뽕. 이 누에가 실을 뽑죠. 그래서 누에로 실을 뽑는데 누에가 뽕나무를 먹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 뽕을 따가지고 삼간방, 세칸방에 누에 놓고, 그래서 누에가 먹을 뽕을 따온 거죠. 뽕잎을 따온 거죠. 뽕잎. 누에 놓고 청실홍실 뽑아내서 시각적 이미지 나와 있고요.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메어다가 대꾸죠. 자,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 속에 임에 걸어. 이 배틀 기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배틀 기구 작동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경나무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에다가, 이거 다 배틀 기구 이름인데, 이제 배틀 기구 작동 과정 설명하고 있고요. 하늘에다 배틀 놓고 구름에다 임에 걸어란 뜻은, 하자 자신이 뭡니까? 굉장히 천상의 공간을 넘나든다? 굉장히 약간 천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천상 공간 넘나드는 약간 초월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뭐뭐 가서 뭐뭐다가, 뭐뭐 가서 뭐뭐다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릉 가서 이제 뽕나무 따다가 뽕잎 따고 누에도 데리고 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배틀을 짜가지고 이제 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을 잠실에서 많이 짜죠. 그래서 잠실이 누에잠이죠. 누에잠.
그래서 옛날에 잠실이 이렇게 누에해서 실 뽑아서 옷을 만드는 곳이 많았다. 짝꿍짝꿍, 이거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 배를 짜는 소리를 찌그덕찌그덕 소리를 내는 거죠.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배를 따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죠. 음성상징어는 뭐예요? 우리 의성어 플러스 의태어. 의성어는 어떤 소리를 흉내낸 거죠. 개굴개굴, 음매음매.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낸 거죠. 뒤뚱뒤뚱, 깡충깡충, 이런 거 합쳐서 음성상징어라 그러죠. 가진잎, 무거워. 가진잎과 묶어라. 그래서 가진잎은 실을 세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짜네요. 이렇게 묶어라는 거죠. 이렇게 이 단위로, 실 세는 단위로 묶어라는 거죠. 그래서 실을 묶는 거죠. 묶어라는 거, 묶어라는 거죠. 묶어라. 배꽃같이 배꽃이 하얗거든요. 바래워서 표백해서 참외같이 올짓고 외씨같이 버선지요. 오빠 넘게 드리고. 자, 외씨 버섯은 버섯 이름이거든요. 약간 끝이 뾰족한 버섯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버섯 만들어서 옷 밖에 드리겠다는 거죠. 참외같이 하얀 올 씨를 뽑아내서 배꼽같이 이렇게 표백해서 참외처럼 하얀 씨를 뽑아서 이렇게 버섯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겹옷 짓고 소못 짓고 여러 겹으로 된 옷도 짓고 소못도 짓고. 그래서 버선, 겹옷, 소봇은 노동의 결과물이 되겠죠. 우리 부모님께 드리겠네. 그래서 내가 실을 열심히 짜서 우리 부모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 자, 어사용은 우리 민요는 민중들이 부르던 노래죠. 노동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람은 나무를 이렇게 할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직설적이고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민요죠. 자조적, 체념적. 자기 삶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뭡니까? 팔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무꾼의 고된삼 한템. 그 다음에 소재를 통해서 나무를 베는 거죠. 나무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배틀 노래 역시 마찬가지 민중의 노래고, 배틀, 이렇게 옷감을 짤 때 만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옛날엔 주로 배틀을, 옷 만드는 거 여성이 했거든요. 여성적이고, 그 다음에 낙천적이다. 뭐 유교적, 낭만적은 우리 이 글에서는 딱히 볼 수 없었죠. 유교적,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 이런 글이죠. 그래서 내가 옷 열심히 짜서 부모님한테 드리겠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유교적 내용이라고 어떻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일이 굉장히 힘들 텐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우리 부모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옷을 짓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음보, 사사절 율격이고 대꾸적 표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음절을 가진 어휘를 활용한 하자 움직임. 갈 때는 갈뽕, 올 때는 올뽕, 이렇게 두 글자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발음의 언어 유사성도 마찬가지. 갈뽕이랑 올뽕이었죠. 갈뽕이랑 올뽕. 자, 그 다음에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오타 있네요. 갈병이 아니고 갈뽕이죠. 그 다음 여기도 올뱅이 아니고 올뽕이죠. 그래서 동일한 음정을 가진 어휘를 제시하여 하자의 움직임을 순체적으로 긴매로 갈 적에는 갈병 따가지고, 긴매고 올 적에는 올뽕 따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있죠. 짝꿍짝꿍, 이거는 의성어죠. 소리를 써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배틀 과정, 뽕을 따죠. 뽕을 따서 그 다음에 실 뽑고 뽕 따고, 그 다음에 뭐 이 부분, 뽕 따는 부분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각자 한번 이 옷짓기 이제 부모님한테 드리면은 이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